유송! 대한민국 예비군 육군병장 삽자루입니다. 제가 이렇게 독일군 복장을 입고 이 영상을 갖다 찍게 됐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은 삽자루 저 나치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옷을 입었는지는 제가 이 수업, 이 강연이 맨 끝날 때쯤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 복장을 입었었을 때는 2009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2009년 2월 달에 모 회사에서 불법적인 알바 행위로 제가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렀었어요. 그때 이 회사를 고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옷이 제가 입었던 마지막 옷이라 생각했고 이 옷을 집에 곱게 모셔놨습니다. 제가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이 옷을 입었었던 이유,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 심정으로 다시 이 옷을 입게 됐습니다. 시간은 2014년 5월 22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인터넷상에 있는 대성마임에게 이명학 강사에 대한 불법적인 알바 홍보글을 제가 빵! 저격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명학 선생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성마임에게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교육 동영상 업체들끼리 자정 노력을 하자. 그래서 연합체를 만들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자라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제안이 8월 8일부로 무산이 되어졌고 회사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대성마임액이 있습니다. 저는 학원 재벌, 대성과 vs 일개 그냥 시원찮은 강사 삽자루에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토요일 날 저녁 때 메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성마임액에서 했던 불법적 작업 행위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수집했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집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왔어요. 그리고 벽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후다닥닥 지나가는 2마리의 바퀴벌레를 봤어요. 과연 우리 집에는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었죠. 근데 후다닥 지나가는 2마리의 바퀴벌레를 봤고 우리 집에는 뭐가 있는 걸 알았다? 바퀴벌레가 있는 걸 알았어요. 과연 그 바퀴벌레가 2마리일까? 20마리일까? 도대체 몇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었을까? 그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분명한 건 2마리의 바퀴벌레를 발견한 것이고 그 바퀴벌레는 2마리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영상은요, 불을 좀 꺼주시고 화면을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클로즈업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요, 일단 제가 받은 파일은 3가지로 구성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성마임액 직원들이 이 알바 작업의 커뮤니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증거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대성마임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성마임액의 사내 IP 주소를 나타냅니다. 116.120.118.180이 대성마임액의 사내 IP 주소예요. 사내 IP 주소고 이거는 오르비에서 대성마임액 직원이 직접 직원인 것을 표방하면서 글을 썼었을 때입니다. 그때 IP는 뭐로 나오냐면 오르비에서는 가운데 3자리가 가려져서 116.하트.118.180으로 표시가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대성마임액 직원이 오르비에 쓴 글입니다. 사내 IP 주소, 대성마임액에 오르비에 썼을 때 나오는 IP 주소입니다. 자, HATTSL 오르비 아이디입니다. 이 오르비 아이디로
글을 썼는데 저는 찬이샘을 추천하고 문법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쾌도남마입니다. 2012년 4월 13일이에요. 2011년도에 대성마이맥 측에서 티치미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김찬희 선생을 갖다가 쓴 글입니다. 그 IP 주소가 대성마이맥의 IP 주소하고 모함을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성마이맥 직원이 HATTSAL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직원이 오르비에서 쓴 작업글이에요. 대부분의 작업글들이 다 지워져 있었지만 일부 작업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발견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김찬희 선생을 댓글로 지속적으로 추천했었던 사람들이에요. IP 주소가 대성마이맥 IP 주소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아마도 이 파일을 만드신 분이 구글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HATTSAL을 구글링을 했더니 지금 인크루트 사이트에서 HATTSALS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신머시기 분이시고 이 부분이 전문 분야로 교육계를 갖다가 지원하신 한마디로 직업소개소 사이트죠. 직업소개소 사이트인데 이 티치미 사이트 운영자 아이디가 바로 HATTSAL이더라. 운영자 아이디가 HATTSAL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주식회사 디지털 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디지털 대성에서 지금 인크루트 사이트에다가 강사라든가 기타 등등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는데 그 분의 아이디가 HATTSAL이라고. 근데 HATTSAL의 값이 어디에서 썼다고요? 오르비에 있는 학생들이 가게 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마치 학생을 가장해서 글을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 분이 쓰신 거죠. 그리고 이 분은 인크루트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사원을 갖다가 공모하는 글을 쓰신 바로 운영자 아이디입니다. 운영자입니다. 자, 이분이 대성마이맥에서 사용했던 IP와 똑같은 IP로 오르비 아이디 블루793 그리고 닉네임 청한A입니다. 지금 오르비에 있는 오르비에 써져 있는 IP와 그다음에 대성 IP가 모함을 동일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청한A가 영어 이명학, 국어 김동욱 전영태 추천. 반수생이고 상위 등급이면 마이맥 추천이요. 여기에 지금 내가 대성 마이맥 직원이다라고 쓴 게 아니라 마치 학생을 가장하면서 학생인 척하면서 추천글을 쓰고 있어요. 여기도 뭐합니까? 추천글을 쓰고 있어요. 강민 선생 강의 좋아요 만족하실 거예요 하고 추천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갖다가 추적을 한 거죠. 2009년부터 블로그에 학원 운영에 관한 글을 스크랩하고 있으며 이분이 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 분이 2011년 11월 15일 주식 사이트 팍스넷에 들어가가지고 대성 마이맥 주식을 강추하는 글을 갖다가 토론판에 37개의 글을 작성하십니다. 이거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주식을 갖다가 추천하는 자기 회사 직원이 마치 투자자인 양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글을 쓰시고 있어요. 과연 이분은 무엇일까 해서 이분의 페이스북을 갖다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블루793 청한A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디지털 대성 코퍼레이션 디지털 마이맥 티치미 비상에도 이러닝 사업부 컨텐츠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여기서만 있으시는 게 아니라 DC 인사이드 인간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십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Always 청한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 뭐예요? 몇 년 전 인강인데 저걸 알고 충견 찔러서 개거품 부는 걸 보니 충견. 메가스터디에 있는 이충건 강사를 갖다가 비하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 이충건 강사를 2013년도부터 비하하는 글을 갖다가 쓰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퀴벌레가 2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이분들은 워낙 조직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노출되는 경우들은 거의 발견이 되지 않고
딱 바퀴벌레 2마리가 딱 잡힌 겁니다. 그래서 블루793 청한 A, 이분은 분명히 이런 불법적 행위를 마치 학생인 척하면서 회사 직원이 글을 쌓아지르고 다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마니 아이디의 MINAMINAMI라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수마니에서 메가스터디 배치표는 너무 점수가 우해서 대성 배치표를 봐야 된다 하면서 이 메가스터디 회사를 은근 비방하고 있는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구글링을 한 겁니다. 봤더니 이게 지금 디지털 대상의 회사 정보 내용인데 회사 정보에 이메일을 받은 아이디가 MINAMINAMI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실수로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걸리신 겁니다. 또 이번에는 수마니 아이디에 위자르드 반니 14가 있어요. 여기에다 대성마임의 야시사 톰큰 이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하고 대성마임에게서 측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근데 이분이 반니 14라는 닉네임을 갖고 누구나 다 줘요. 강좌는 아무거나 선택 가능한가요? 무료 수강 이벤트 거래 학생인 척 깜짝 놀라는 척 설레발 댓글을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와 대박 이벤트네 5만 원이라니 하면서 학생들을 쫙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구글링을 했더니 이분 위자르 만니 13가 구글링을 때려봤더니 구글링에서 여기에 지금 뭐예요? 뭐야 이거 자 수대 언론 학도들의 모임 수원대학교 카페 커뮤니티에 등록된 아이디와 동일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뭐라고요? 1980년생 박무순주 씨입니다. 궁금하시죠? 이분이 누군지. 그렇다고 하십시오. 네. 궁금하시죠? 네. 페이스북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페이스북 1986년생 박 어쩌고 주 씨의 페이스북을 찾았더니 디지털 대성에서 근무한다고 나오셨어요. 즉 본인이 디지털 대성에서 근무를 하는데 본인이 디지털 대성에서 근무하면서 마치 이런 수마니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인 척 설레발을 쳤다. 근데 그 아이디가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동일한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 다른 사람일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 이 확률은 아마도 로또 복권을 연달아 3번 맞을 만큼의 확률보다도 낮은 확률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그분이라고 결판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대성 회사에서는 회사 내에서 회사의 IP를 이용해서 직접 오르비 수마니 DC 인간계를 등에서 수험생을 가장하여 알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회사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잡아내신 분들한테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게 이걸 잡아냈는지 보도록 합시다. 조동환 강사는 이분이 최고전업 아닙니까? 당신이 진정한 센세입니다. G.O.D 서건느님. 닉네임 김철준 알바. 2014년 7월 25일 쓴 글입니다. 7월 25일. 제가 대성학원에서 불법적 알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5월 22일 날 엄중 경고를 했고 이런 짓은 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선생님들이 절대로 이런 일이 이 회사가 하지 않게끔 회사한테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말들을 이 회사 선생님 2분한테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7월 21일 날 이런 지금 인강중독 파트 3 주연석 1. 자, 이 지금 알바 정황 증거는 지금 어떻게 찾아내게 됐느냐. 여기 지금 써 있어요. 2014년 4월 10일 또는 5월 29일에 가입한 아이디 69개를 조사한 겁니다. 69개를 조사했는데 이 아이디들이 갖는 공통적인 점들은
메가스터디, 이투스, 스카이라디오, EBS 강사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주요 키워드는 대성 모의고사, 한석원 모의고사, 비상 빅3, 마이맥 강남 대성학원, 한석원 알텍, 이명학 리도직, 정운구, 한종철, 한유민, 강민성, 박대훈, 김철줄 등을 주로 쓴 내용들입니다. 이게 왜 잘못됐느냐? 선택 과목 중 선택 과목은 지금 3개 합니까? 2개 합니까? 2개라는데 이분이 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을 몇 번 몇 가지 했다? 3개를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말을 쓰신 거예요. 또는 수강 주기동 강좌에 좀 이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시기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시기가 맞질 않는다든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행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대조를 했으면서 잡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가입일이 같은 아이들끼리 게시글과 댓글에 모여 있어요. 가입일이 같은데 하나가 게시를 하고 그 밑에다 뭐하고 그 댓글을 달고 다시 또 다른 댓글을 다는데 그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같은 날짜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규칙성, 완전 추론 능력입니다. 규칙성을 찾아서 4월 10일 14시 44분부터 17시 19분 총 2시간 35분 동안 가입한 아이디 33개를 추적한 겁니다. 자, 여기에 번호를 써놨어요. 왜냐? 이 번호들은 나중에 꼭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번 예를 들면 18번 예에 고기조아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이 분들이 지금 가입된 날짜를 보면 4월 10일 14시 44분, 14시 50분, 15시 1분, 15시 4분, 15시 7분, 15시 10분, 15시 20분, 15시 28분.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글이. 근데 이분은 분명한 거 15시 38분, 12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글을 쓴 게 아니었다면 일반적인 유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글을 쓴다면 분명히 이것은 한 사람이 만든 가상의 아이디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항상 대답은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10일 날 만든 아이디들을 전부 다 체크했고 그 책에다가 번호를 전부 다가 매겨놨어요. 반면에 이번에는 5월 29일입니다. 제가 더 깨는 이유는 뭐냐면 5월 22일 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깨끗한 회사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일부 직원의 실수가 있어서 그랬었더라면 그 이후에는 하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5월 29일 날도 똑같이 3시간 간격으로 총 36개의 아이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들을 우리가 다 번호를 매겼어요. 글을 쓴 거에 맞춰서.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첫 페이지. 대성모고본 머파계의 썰 좀 풀어줘. 완전히 DC, 일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베에 있는 많은 그 일베충들이 봤었을 때는 오! 이건 일베충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글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 찌규듣구님 4월 10일 15시 7분에 회원가입하셨어요. 그리고 6월 20일 날 글을 쓴 겁니다. 6월 22일은 5월 22일부터 대략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5월 22일을 기점으로 기존의 이명학 강사에 대한 언급한 모든 글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글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그 글 쓴 사람들이 전부 다 탈퇴를 내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 해서 다시 새롭게 뭐 한 겁니까? 아이디들을 만든 거죠. 그 아이디들을 만들어서 어제 대성 모의고사 본 이유 4월 10일입니다. 회원가입 날짜. 종로 모의고사 대성 모의고사 뭐가 더 좋니? 해서 계속 대성을 얘기합니다. 4월 10일 가입했습니다. 대성 보고 멘붕 왔냐? 4월 10일 가입하신 분이에요. 대성 모의고사는 개인이냐? 4월 10일입니다.
그 다음, 오늘 공부 평타치? 영어 공부 3시간 이명학 리로직. 생원 공부 2시간 한종철 기출. 하면서 영어 이명학 리로직과 생물 한종철을 추천하는데, 이 글을 쓰신 분들 2번 소라닷컴 분. 그 다음에 이 부분 3번 서울대 피부미용과 수학 한석원 영어 이명학 화학 김철준 정홍구 생명과학 한중철들 아직은 대석이 강사들은 제일 낫지 하면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2번 분, 3번 분입니다. 대성마이맥이 아닌 타 강사는 비추천하든가 또 불만을 제기하더라 이거죠. 백인덕은 최상위권 아니면 수업 이해 안 됩니까? 듣지 말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김철준이 세세하고 쉽게 잘 가르친다. 국어인강 다른 거 들어야겠다라는 글에 무리뉴에 뭐라고 썼다? 최인호처럼 윤회장이랑 2개 들었는데 뭐라고요? 다른 거 들었다 했더니 누구 들었음? 했더니 요거 들었다라고 하면서 최인호하고 윤회장 들으면 인생 좀 조져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튼튼데스네님 오후에 공부 열심히 했다 하시고 5월 19일 19시 30분 36초에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도 여전히 4월 10일 날 회원가입하신 분입니다. 한유민증 인강 보고 알텍 2시간 팠더니 어느새 3시간이 시간이 이렇게 됐다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한유민 선생과 알텍을 홍보하고 있죠. 지금 한석원 알텍을 풀어도 될지 말지 고민 중이야. 이분 4월 10일 날 가입하신 분입니다. 오늘 알텍 포물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많죠? 4월 10일 날 회원 가입하신 분입니다. 수학 갓석원 알텍 사회문화 펴풀이는 한유민 자료분석 기출봐라 무료다. 한국사 슬쩍 고종훈 선생 집어넣네요. 강민성 아무나 고고 또라이임.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모두 4월 10일 14시부터 17시 사이에 가입된 아이디고 이 가입된 아이디로부터 마치 학생인 척하면서 특정 강사, 대성 마임의 강사를 홍보하고 그리고 타 강사를 비하하는 발언들을 쓰고 있어요. 아씨 그럼 마강대는 뭐냐? 아이프레셔 강남 대성학원? 하면서 마임의 강남 대성학원을 홍보하고 한유민 거 들었는데 그나마 비슷한 유형 문제 나와서 사회문화 50점 받았다. 50점 만점인가? 네, 50점 만점이네요. 그래서 한유민 선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상에도 빅3, 김동욱 생각의 힘, 비문학, 이명학 리로직, 한유민 다올사문, 멋충이들아 빅3 어떻냐고 이거 하시면서 또 이분들을 뭐하고 있어요? 홍보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글 쓴 것들이 7월 7일, 그 다음에 6월 12일, 7월 8일이니까 5월 22일 날 적발되고 나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타 강사에는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삽자루도 슬쩍 끼워주셨더라고요. 발키리잼, 지금 우리가 지금 발키리를 찍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삽승산도 옵저버 푸는 거 아닐까? 삽자루도 알바 쓸 것 같은 분위기다라는 거죠. 알바 없는 강사 어디 있겠노. 그래서 삽자루도 뭘 쓴다? 알바 쓴다. 하고선 여론을 조작하고 있죠. 자, 4월 10일 이번에 다른 행동 패턴입니다. 자, 지금 이분들이 주로 글을 쓰시는 게 지금 7월 초순쯤이에요. 7월 초순쯤이니까 곧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다 보니까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뭐를 준비합니까? 사탐과 과탐을 준비할 때가 됐더라고요. 사탐과 과탐을 준비할 때가 됐다 보니까 김철준 미만잡이에요. 닉네임이 뭐라고요? 김철준 미만잡. 김철준 말고는 강사 아니다라는 거죠.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알바가 이렇게 티나게 지금 글을 닉네임을 잡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뭐라고? 설마가 사람을 확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라가 마치 빠가 쓴 것처럼 했는데 빠가 아니라 뭐라고요? 알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운구 개념 강의 조음 김철순 낚시 특강 문풀 조음 안녕하십니까 깐성원입니다. 그래서 정운구 김철준 대선 강사를 추천하고 한석원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더라.
제가 이분이 알바생인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군가 물어봤겠죠. 사탐 역사 꿀 선생님은 누구니? 그러면서 역사는 최태성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 알바놈 티난다 병신아 라고 써놨어요. 최태성 강사는 EBS 강사입니다. EBS는 무료예요. EBS가 알바를 써가면서까지 최태성 강사를 홍보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학생이었으면, 만약에 인문계열 학생이었으면 사실 최태성에 대해서 압니다, 당연히. 최태성 강사를 아는데 그가 EBS 강사라는 걸 모를 리 없고 EBS에서 알바를 풀 당연히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최태성을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최태성이라 갖다가 알바로 몰아가지고 지금 사탐에서 최태성 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EBS 역사 최태성 강사를 칭찬하는 글에는 공격성 댓글을 다루면서 나는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알바들을 내가 조진다! 라는 이미지를 지금 보이면서 네임드화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쓴 여기 뭐 김철준 미만 잡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진짜 학생이구나. 진짜 일배충이구나. 이런 느낌을 들게끔 글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섹시한 옆집 누나. 4월 10일 날 회원가입하셨어요. 그래서 대성마이맥 한종철 생물 한종철 추천 댓글을 반복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이때가 지금 뭡니까? 7월 7일 뭡니까? 잘 보이지도 않네요. 4월 이때 뭐예요? 5월 그래서 이분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알바 작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좀비 파이터님도 또 여기 또 삽자로 또 한 번 했어요. 수학 3등급이면 정승재, 신승범, 한석원 중 누구 들어야 하냐 그랬는데 아니 자긍심이 삽자루를 들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비 파이터가 삽자루는 수포자 강이 아님 3등급도 수포임.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듣는 너는 뭐라고? 수포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포자라 듣는 강의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뭐 주셨는데 까주셨는데 이 글을 쓰신 자금심님께서는 아재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군대 갔다 오셨나 봐요. 수포자 강이었는데 지금은 타겟이 2등급으로 바뀌었나 이렇게 글을 쓰신 거죠. 근데 이분 좀비 파이터는 뭐라고 했다고요? 좀비 파이터는 빡은 최상위가 아님 그러면서 뭐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삽자로 듣지 말하라는 거예요. 빡 들어내. 빡이 누군지 알죠? 강사를 선택할 때는 알바의 맛만 듣지 말고 아웃풋을 봐라 하고 좀비 파이터님 자기가 알바면서 알바 맛만 듣지 말고 아웃풋을 보래.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알바에 속지 마라 글을 올린 다음에 댓글로 백인덕 강사가 알바를 쓴다는 분위기를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개에서 비읍, 이응, 디귿 한번 검색해 봐라. 그랬더니 얘가 비읍, 이응, 디귿 백인덕이죠. 백인덕 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백인덕 작업 안 하는데 왜 너는 백인덕이가 작업한다고 글을 썼냐 하고 여기가 꿈만큼 개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일반적인 유저겠죠. 너 왜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썼어? 하라고 글을 썼어요. 이제는 이분이 말이죠. 김철준 선생님의 사진까지 떡 올려놨어요. 폭발매산. 자, 이분도 걸리신 거죠. 뭐라고 했냐. 4월 14일에는 김철준 추천 댓글을 남겼다. 4월 14일 이거네요. 폭발매산이 뭐라고 그러냐. 김철준 들어라. 이거 기본개념에 다 나오는 거다. 김철준 들으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4월 14일 날. 4월 14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건 언제입니까? 이거는 4월 17일이에요. 4월 14일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분명히 뭐라고 했다고요? 김철준 들으라고 했어. 왜? 자기가 들었더니 좋더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3일 후에는 뭐라고요? 김철준 인강 들으려는데 평타 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강을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는데 들으면 또 좋냐 이거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더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도 뭐 한 거예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는 겁니까?
적발된 겁니다. 이런 애들이 적발되다 보니까 그들의 규칙성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그들의 규칙성이 뭐더라? 4월 10일 날 회원가입을 했더라는 것이고, 역으로 4월 10일 날 회원 가입한 모든 아이들을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대부분이 뭐라고요? 대성 마이맥을 갖다가 빨고, 그 다음에 다른 강사들은 뭐하고? 까고, 그 다음에 EBS도 까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적발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이가 대성 마이맥에서 작업했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런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걸리게 됐더라 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또 뭐가 또 잘못됐느냐? 김철준 화학을 수강하는 이과생 폭발 매신이 사탄 과목 추천하다는 글에 한지를 추천해서 문이과를 혼동했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뭔데? 이과인데. 자기 분명히 뭐라고요? 이과인데. 여기서 야, 이 사람도 나오는데 뭐가 공부 등뼈에서 좁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한지. 한국지리라는 얘기예요. 얘는 자연계인데 한지를 알 수 없는데 한지를 추천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발 매산이 이상하다. 다시 김철준 알바가 닉네임을 변경합니다. 닉네임을 변경해서 그 닉네임이 이제 뭡니까? 케밥 스타로 닉네임을 바꾼 거예요. 굳이 닉네임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김철준 알바가 계속 김철준만 얘기하다 보니까 유저들이 너 김철준 알바 진짜 김철준 알바 아니야? 라고 했겠죠. 근데 이게 하도 시간이 오래되는 동안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했다고요? 자기의 저기를 속이기,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닉네임을 뭐로 바뀌었다고요? 케밥스타로 바꿨더라고요. 케밥스타로 바꾸면서도 여전히 뭐로 한다고요? 기상호, 노이해, 노잼, 김철준으로 갈아탐 꿀잼. 기상호 메가스터디 화학 강사입니다. 메가스터디 화학 강사 디스하고 대성 마이맥 강사를 갖다가 또 홍보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디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4월 10일 날 가입된 아이디들이라는 거예요. 수학은 한석원, 생물은 한종철, 화학은 김철준, 대성 마이맥 강사 플러스 인강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아이디들이 전부 다 4월 10일자에 가입된 아이디들입니다. 이제 5월 23일 날, 4월 14일, 한유민 사회문화 완강했다. 나 법정이나, 이것도 잘못이죠. 나 여기서 한유민 사회문화를 완강했다. 그런데 법정이랑 한지를 갖다가 내가 선택한다. 법정이랑 한지. 지금 사탐은 몇 개? 2개 선택하고, 과탐도 몇 개? 2개 선택하는데 얘는 뭐 했어요? 사회문화를 뭐 했다고? 완강했고, 이제 뭐만 조지면 된다. 국영수만 조지면은 나 이제 1등급 받는다라는데 난데없이 뭐 했다고요? 법정이랑 한지를 갖다가 선택한다라는 거죠. 기존에 다 공부한 사회문화 뭐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회원 가입한 날짜가 얼마라고? 4월 10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에 글을 쓴 분들의 앞뒤 안 맞는 글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됐고, 여러 개 발견됐다 보니까 이 파일을 만드신 분이 4월 10일자에 가입한 모든 부분을 뭐 한 거라고? 찾아서 조사하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박대훈 인강보다 처 늦게 잤다. 너것마 뭐뭐해. 그래서 이 지금 닉네임들이 실질적으로 일베 회원들이 주로 쓰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강계를 보면 인강계 회원들이 주로 쓰는 말투들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진짜 일배충이든가 아니면 유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뭐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 이제 또 다 보여주긴 뭐하고, 이명학 리조직 결정 언급 문과에서 최정윤이 깔끔하다고. 최정윤은 스카이에이드 생물 강사입니다. 한종철이 더 깔끔하던데 깔끔을 모르는구만. 그래서 스튜디오에 있는 최정윤 강사는 까고 대성에는 한종철 강사는 뭐예요? 띄우고 했는데 이분도 윗글과 아랫글에 문과 이과를 뭐 같다고? 오 같다고요. 그래서 이분도 뭐 하셨다고?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월 29일자가 조사된 것 같다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주로 누구였다고? 4월 10일자 가입했었던 회원들이었는데
이 앞뒤가 안 맞는 회원 중에 5월 29일자가 나왔기 때문에 5월 29일자 회원 가입한 것들을 전부 다 뭐 했더라고? 조사했더니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최정윤 씨, 급혐, 빵모, 생물 한종철, 언급, 알텍. 저도 수학 강사다 보니까 수학 강사에 관련된 부분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한석원 선생한테 작년 12월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제 이런 건 좀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한석원 미만 잡이라고 쓰면 나머지는 다 쓰레기란 얘기 아니냐. 알바를 하더라도 그냥 한석원 좋다고만 하지. 한석원 말고 삽자로 들으면 개망, 폭망 이런 거 쓰지 마라. 그랬더니 한석원 미만 잡이라고 쓴 것도 자기는 용납이 안 된다. 이건 아주 범죄행위더라. 이런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된다. 라고 그분도 정말 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은 모릅니다. 지금 대성 마이맥에서 하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4월 10일 가입자들, 5월 29일자 가입한 것들이 글들을 계속 쓰면서 특정 회사, 이지영 쓰들을 들으면 뭔가 찝찝하다. 당연히 내용은, 주된 내용은 뭐겠어요? 한유민을 들어라. 한유민을 따를 자가 없는 듯 해서 이지영은 디스, 한유민은 띄우고 계속 글들이. 제가 나중에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할 때쯤 됐을 때는 분명히 글을 지웠겠네요. 지우고 회원 탈퇴했겠네요. 이 일베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만이나 아니면은 포만 안에서는 탈퇴하더라도 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글을 분명히 지울 거예요. 지우는 방법 제가 알바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꼬리글에 욕을 하세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욕했다고. 그러면은 그 글을 통째로 지웁니다. 하지만 꼬리글이 달렸을 때 내가 그 글을 썼다고 해서 꼬리글이 달리면 지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바님들,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운구, 한종철 홍보하고 김기훈의 천일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고 박대훈 홍보하고 한석원, 이명학, 삼은 한유민 구매 예정인데 문과 3등급이 한석원을 수강해도 좋을지 질문을 하면서 분위기를 계속 대상 마임의 강사들로 넘어가는데 이 69개의 알바 아이디로 4개월 된 작성된 게시물이 1,500개고 댓글은 집계가 불가능하다. 왜?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학생을 가장해서 직원들을 시켜서 아니면은 대행사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1,500개씩이나 글을 쓰는 거, 거기에다가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닉네임을 수시로 바꾸는 이런 모렴치 파렴치한 짓을 하는 회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학원에 재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벌이 된다고. 이번에는 수만휘와 포만에 있는 알바 13개 알바 아이디입니다. 자, 이것도 대부분의 글들은 이제 지나간 것들은 이제 지우겠죠.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뭐하고? 지우고,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강사를 계속 만약에 홍보하고 만약에 빨아야 된다라고 하면 글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찾기가 어려운 데가 바로 수만입니다. 수만이 찾기가 너무 어렵죠. 이분은 왜 걸리셨냐면 여기서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6월 25일까지는 한샘 여학생 기숙학원에 갈까 알아보다 아니면은 강대 주말반 들어갈까 해서 이거를 안 썼으면 마치 알바가 홍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짝 전혀 상관이 없는 한샘 여학생 기숙학원 홍보해 주셨어요. 한샘에서 알바비 줘야 됩니다. 홍보해 주면서 그 다음에 아니면 강대 주말반 들어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뭐예요? 6월 5일 글이고 이게 6월 얼마야? 25일 글입니다. 이분은 왜 걸리셨냐? 도리링이 여기에 괜히 별거 아닌 일에도 습관적으로 짜증을 부리게 되는 친구가 그런 거 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고3 수능이 다가오니까 친구끼리도 예민해지네요. 그랬어요. 이전에는 뭐였어요? 반수생이었어요. 반수생이었는데 자기가 반수생인 거를 까먹은 거예요. 왜? 여기서 글을 썼을 때 6월 25일이고 이때는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땡겨야 되니까 그때는 자기가 뭐인 척? 고3인 척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젊어지는 거예요. 2달이 지나면 2년이 되면 저도 한 10달 정도 지나면 고등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앞뒤가 맞지 않아서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쓴 글들을 전부 다 뭡니까? 추적을 하는 거죠. 왜? 이분은 지금 앞뒤가 안 맞으니까 분명히 학생이 아닌 것이고 이분이 과연 누구를 추천했고 누구를 빨았는지를 갖다가 확인했더니 뭐라고요? 김철중 거 들어라. 김철중 낚시 강의 들어라. 그래서 김철중 특강 발음이 좋아서 귀에 잘 들림. 근데 이것도 이거죠. 22시간 전에 작성된 글이고 9시간 전에 작성된 글인데도 이걸 갖다가 자기가 검색을까지 해가지고 그 밑에 꼬리글을 다루는 거예요. 왜? 만약에 다른 학생들이 봤었을 때 만약에 뭐 다른 선생을 갖다가 홍보했다라면 이 선생이 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20시간 전, 25시간 전들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뭐라고요? 김철준 선생을 추천하는 댓글을 희꼬랭이 쭉 달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걸린 겁니다. 이번에는 초연 1996, 초연 96 콩콩 이발관 초연으로 하면서 닉네임을 수시로 바꾸는 분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김철준 선생님을 들어라. 김철준 문제집이 어떻냐? 김철준 선생님이 어떻냐? 김철준이요. 작성된 지 3개월이 지난 것도 검색을 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글이 원래 써있기는 얼마입니까? 2014년 2월 16일 날 글을 썼는데 꼬리글을 언제 달았다? 2014년 5월 27일 날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얼마나 이 수만이에 관심이 많으셨고 아니면 포만안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페이지로 따지면 한 10,000페이지가 지나간 글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뭐 한다고요? 글을 읽으면서 댓글을 달았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검색을 김철준을 딱 검색을 하고 거기에 있는 글들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이 나왔다든가 했었을 때 거기다가 뭐예요? 꼬리글을 다루면서 홍보를 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거에도 글이 달려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속이 부글부글 끓네요. 작년에 김철준 푸페 끊고 계속 들어온 거 생각하면 아우 하고 이거는 유저입니다. 유저가 이런 걸 썼는데 혹시라도 누가 김철준을 갖다가 검색을 해서 보면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2달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임 강의 때문에 난 강의 괜찮게 들었는데 하면서 다시 이 선생을 홍보하고 알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수만이와 그리고 포만안의 글을 작성했었던 알바들의 블로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성마이백 알바 아이디는 수만이, 포만안 등 네이버 카페 동시 가입하여 댓글을 작업 중이고 특정 강사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크게 알바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홍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닉네임하고 일배 고유 번호 들어갔다 전부 다 파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제가 이 대성 마이맥, 이제 대성 마이맥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대성 마이맥 강사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리액션 해주셔야 돼요. 지옥의 가장 암울한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단테의 신곡입니다. 뭐라고요? 단테의 신곡. 새로 노래를 발표한 게 아니라 르네상스의 거장 단테가 신곡에서 했던 글입니다. 지옥의 가장 암울한 자리. 그러니까 가장 지탄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지탄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도덕의 위기의 순간, 학생을 가장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학생을 가장해서 글을 쓰고 그 글을 쓴 거에서 과실을 향유했던 그들이 그러면서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회사가 한 건데. 난 몰라. 이제 알았죠.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시켜야 되는데,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징벌을 가야 되는데, 징벌을 가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중립을 지켰다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게 지옥의 가장 암울한 자리라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말은 사토리 굉장히 유명하지 이런 것도 알고 유식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아낸 글 아닙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빙산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아십니까? 빙산은 얼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얼음은 비중이 0.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은 물 바깥에 10%의 모양을 드러내요. 타이타닉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타이타닉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빙산이 발견됩니다. 빙산을 피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그 빙산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타닉인데 이 타이타닉이 저 정도의 빙산에 무너지겠느냐 아니면 좌초가 되겠느냐 했는데 그 안에는 9배만큼의 빙산이 들어있더라고요. 타이타닉은 이 빙산에 부딪히고 좌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소한 것 같은 불법이지만 이 사소한 불법이 대한민국을 타이타닉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탐욕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의 가장 암울한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저는 이 이후로 이 회사에 관련된 불법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한테 아마 이메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이름이 거명되어지시는 강사님들께서는 중립을,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키신 분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와 이 이전에 5월 22일 자료를 같이 오늘 저희 직원이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러 갔습니다. 저도 이 회사로부터 고발당해서 5월 19일 오후 2시에 경찰서로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겁났을 거예요. 5월 22일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꼬리를 자르고 적당히 무마시켜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온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 5월 18일 날 조사를 받으면서 이 모든 자료를 경찰관한테 직접 넘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불법으로 점철된 그들에게 명예란 없으며 명예훼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끝이야. 다음으로 다시. 자, 영화를 찍고 NG가 났다든가 그러면은 다시 맨 뒤에 영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편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독일 군복입니다. 왜 제가 이 독일 군복을 입었냐면요. 이 발키리 영화 내용이 뭐라고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을 했던 시도가 아마 19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맨 마지막 히틀러 암살 시도가 바로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작전명 발키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지금 히틀러를 암살을 했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은 자랑스러운 조국 독일의 육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타 나라의 병사들로부터 침입을 받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을 지켜주는 군이다 생각한 것이지.
히틀러의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틀러의 그 만용과 히틀러의 야욕 때문에 독일 국민을 지켜야 될 독일 육군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다른 나라 민족을 괴롭히고 이런 것은 독일 육군의 수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 장교들이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이게 작전명 발키리입니다. 제가 메가스터디하고 이 일을 2009년에 벌였을 때는 메가스터디는 저한테 절대로 소송을 걸 수 없었어요. 왜냐? 주범을 제가 메가스터디 본사 8층에서 직접 잡아서 인계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범이 잡히지 않았고 이런 자료가 더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법적으로 삽자루가 응징받았다로 이를 마무리하려는 겁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설령 마무리가 된다 칩시다. 그러면 삽자루는 히틀러를 저격하다가 암살하려다가 결국 뭐 했다고? 숨진 탐 크루즈가 될 겁니다. 제가 탐 크루즈가 돼도 좋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적 학원 재벌이 진짜 횡행하고 이런 불법적 학원 재벌이 큰 소리 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학원 불매운동을 벌이진 않겠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이 학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